2023년도 종부세 이제 곧 다가오죠. 혹시 작년에 대비해서 또 종부세가 폭탄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라퍼 세무사 최재아입니다. 주택분해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앞으로 내실 분들, 올해 처음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산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산 구조를 보시면 일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 명의로 된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에 대해서 합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억을 차감을 하고요. 그 외로 가지신 분들, 2주택, 3주택자이신 분들은 9억 원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금이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그 기초의 금액인데 거기에 시장가액이라는 비율을 60%를 곱합니다. 이거는 40%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여기에다가 기본세율 혹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라는 것을 매기게 되죠.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은 전체 세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각각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재산세를 이 종부세를 다 정산한 금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재산세를 뺀 금액은 산출세액이라는 세액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제되시는 1세대 1주택 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빼주시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150, 300%가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세금이 150% 초과했거나 300% 초과한 그 초과한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부담되니까 빼주겠다 라는 의미의 세부담 상환 초과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납부세액이 나오십니다. 그게 본인들이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순수한 납부세액이 나오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산출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걷습니다. 좀 억울하실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이 걷냐? 내가 보유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럴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산 가진 사람, 이게 부자세금이라고 해서 이제 종부세를 납부를 하는 게 예전부터 과거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정권의 차이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억울해도 일단 이 산식 구조를 알고 전보다 완화됐으니까 좀 어떻게 완화됐는지 꼼꼼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종부세 상담을 한번 했거든요. 8억 원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모구에 있는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노원구에 있는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으신 저희 고객님은 이 세 개의 주택 공시 가격을 합하면 모두 20억입니다. 이제 올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제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는 6억 원이 차감이 되었고요. 올해는 9억 원이 차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60%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이제 작년은 8억 4천이고 2023년도에는 6억 6천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세율 부분에서 이번에 완화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이 부분이 중과 대상이어서 2.2%의 세율을 받았는데 올해 이게 획기적으로 1%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2%나 줄었죠. 여기에 세부담 상한제 작년에는 300%였는데 올해 150%까지 하향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농특세를 제외한 종부세는 1,848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이렇게 인하된 적용을 받은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660만 원 정도 해서 근 1200만 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서 계산 내역까지도 보여드려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저희 고객님은 좀 안심하셔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좀 현금을 좀 덜 준비할 수 있겠네? 라고 되게 좋아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종부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완화된 제도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종부세에 대해서 변화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는 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6억 원까지 공제되던 게 2023년도에는 9억 원까지 이제 3억 원이 늘었는데요. 꽤 크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선 작년까지만 해도 11억까지 공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올해는 1억을 상향 조정해서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통의 공시가액으로 저희가 합산이 되는데 시가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가는 아니고 이제 나라에서 공시해주는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치면 시가의 한 70% 정도가 공시가액으로 산정이 되니 공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상향 조정한 게 이제 올해 고지 받으셨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큰 혜택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율 측면이 제일 큰데요. 2022년도에는 6단계의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앞서서 계산구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이라고 해서 10% 무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더 많이 가졌나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점점 높아질수록 더 많이 떼이는 거죠. 그게 작년의 기준으로는 0.6%에서 이제 3%까지, 그리고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이렇게 달리 적용됐는데 2023년도에는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로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0.5에서 1%.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이제 12억 초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달리 적용이 되는데 이전하고 표를 보셨을 때 이전과 올해 비교하셨을 때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1%, 2%가 자산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볼게요.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자가 축소되었는데 그 기본 적용 대상자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본 적용 대상자가 1주택자 혹은 비조정에서 이제 2주택자를 소유하신 분들인데 2023년도에는 기본세율 무조건 2주택 이하 소유자가 해당이 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2022년도에는 조정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셨는데 2023년도에는 3주택 소유자, 약간 심플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보통은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쪽이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종부세에도 영향이 끼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과세율 대상자라고 하시면 2주택자 분들도 좀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완화됐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의 12억 이하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셔서 이제 2주택자 이상 분들은 1.2 혹은 2.2%를 받으셨던 게 이제 1%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작년 대비에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3년도 고지분을 보시게 되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60%로 고정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많았는데요. 100%를 적용할까, 낮출까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추후에는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부담 상환 초과액이 변동되었는데요. 이제 현재 지금
납부세액이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50%가 증가했으면 그 150%를 초과분에 대해서 좀 공제를 해주겠다.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개념인데, 이게 작년에는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들은 150%, 중과 대상자들은 300%, 즉 150% 초과분, 300% 초과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좀 완화되어서 중과세율 대상자들도 기본세율과 같이 150%의 상한 부담액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이게 세액공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1세대 1주택자들에 한해서 적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논쟁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변경되어서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기간이 2년 보유에서 3년 보유로 늘어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모두 다 내는 건 아니고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합산 배제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1주택이 되신 분들, 혹은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 상속주택을 가지신 분들, 지방의 저가주택을 가지신 분들, 혹시 공익법인 등으로 이제 특례 신청이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시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다가올 이제 12월 1일부터의 고지액을 받아보시고, 혹여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됐지? 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내년에 내가 자산을 증가했을 때 혹은 감소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변화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종부세 관련해서도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